자, 이제 토목을 이제 볼게요. 토목이 어떤 걸 하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크레인인데, 요거는, 여기 바퀴 하나가 사람 키보다 더 높아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에요. 여기에 조립하는 데만 두 달이 걸리고, 하루에 2억이에요. 이게 사용료가. 네, 굉장히 비싸죠. 그 토목은 이렇게 시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계, 토공, 도로, 안반, 터널, 댐, 하천, 항만, 연약, 집안 17개 종류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분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이쪽에서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쭉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업무냐 하면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는 덤프 트럭, 토공 작업이죠. 토목은 이제 토공 작업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물론 건축도 하지만은 건설 기계 갖고 많이 하고 이쪽에서 관리 감독자가 이렇게 와서 잘 일을 하는지 안전사항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바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웅덩이가 많고 습지가 많으면은 요거를 좋은 땅으로 바꾸려면 개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목 기술로다가 이렇게 PBD라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을 쭉 빼서 시환을 해갖고서 좋은 땅을 쓸 수 있게. 왜냐면 좋은 땅은 비싸고 또 해안가 쪽은 좋은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개량을 해갖고 거기에 공장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해안가 쪽에 목포나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 쪽 이런 해안 쪽에는 많이 연약 지반이 분포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도로 시공이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나 이제 레드믹스 콘크리트죠.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보다 콘크리트 포장이 더 많죠. 콘크리트 포장은 시끄럽고 시야 확보가 되는 대신에 이제 아스팔트는 조용하면서 밤에 시야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유지 보수나 아니면 시공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팔트 깔고 피니셔로다가 밀고 나머지 롤러로다가 다지면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이제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는 속 안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요. 철근을 집어넣어서 콘크리트를 치죠. 왜 깨지면은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잘 깨지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라티스 거드 같이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닭이 지나갔네요. 중에는. 그리고 이제 토목 중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지 않는 부분이 이제 수중 구조물 본체 시공인데 지금 해상풍력 같이 많이 제주도 쪽에도 하고 전남 쪽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해상풍력을 세우려면 이렇게 자켓이라고 이렇게 구조물을 세우려면은 바지선을 타고 가서 역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바닷가 위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보기는 어, 많이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투석도 해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토목 분야가 아니라 특수 분야라서 이런 분야도 있다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수중 구조물 시공할 때는 이렇게 박스 케이스에 들어가서 물 밑에서 잠수부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수당이 높은 대신에 굉장히 안전성에는 확보가 되지만 보기에는 좀 불안하죠. 이렇게 바닷속 들어가서 이렇게 암을 깨야 되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어, 하고 있죠. 그리고 한전에서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철탑 설치. 요새는 다 지중화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철탑을 설치를 해서 송전을 할 때 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하는 거고 날릴 때는 이렇게 헬리콥터에서도 날르죠. 그리고 애자 설치 같이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죠. 떨어지면은 바로 목숨을 건지기가 힘든데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지만은 고리스크의 고임금. 네. 대신 뭐 임금은 금수당까지 좀 높을 수는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궤도 부설, 철도죠. 철도는 일반 자갈 철도가 있고 이렇게 서울 지하철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 궤도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고가 난 거고 떼제베가 예전에 코너 뚫다 이렇게 코너링을 잘 속도를 줄이지 못해갖고서 사고가 난 적이 있고 철도는 대형 사고죠. 건널목 사고가 나면은 거의 밀고 나가니까 기차는 쓸 수가 없어요. 발견을 해서 쓰려면 200m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서 철도 쪽에 공사를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상하수도 관로부설 공사.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상수도도 하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모든 용변을 보는 거는 또 옷으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 집 주변의 도로 밑에 안 보이는 상수도관, 오수관, 우수관이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개량을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럴 땐 다 파내고 해야 되죠.
지금 집안 침하가 돼갖고서 차가 도로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우수관 같은 게 터져갖고서 많이 물이 생기면은 물이 빠지고 나면 침하가 돼서 그 도로 밑에 그게 생기면은 어,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죠. 요거는 이제 시공되는 그 사진이고요. 이건 준설이죠. 바닷속에 있는 모래를 끄집어 올리는 거죠. 왜냐면은 어, 퇴적이 되다 보면은 그 항 같은데 배가 들어오는데 배가 수심이 얕아서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면은 땅 속에 그 바닷속에 있는 퇴적된 모래를 일일이 크렘쉘 같이 바가지 같이 끄집어내서 올려갖고 다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가다가 땅에 대이지 않고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설을 하는 겁니다. 또 모래가 필요해서 또 흙을 또 바닷속에 있는 거를 퍼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준설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퍼내는 것도 암도 깨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내려가서 그래서 이런 거는 토목 공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보기가 힘든 공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있었을까? 바닷가에서 많이 하니까. 투기장 관리, 그래서 뭐 새만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다를 메워갖고서 여기에서 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이렇게 나중에 성토를 해갖고서 여기다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바닷물이 줄어들어 그렇게 되죠. 이 주먹 다짐이 일어난 거는 환경단체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관계자분들이 왜 사진을 찍냐고 기자한테 주먹질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이제 환경단체하고 이제 이권 싸움이 있어서 환경단체는 환경을 파괴하니까 공사를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시공회사에서는 공사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니까 이런 이제 다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옹벽에 대한 작업 준비, 네, 안전사고 나는 거고. 이제 건축을 좀 볼게요. 건축은 공종이 아파트죠. 공동주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공종이 있냐면은 토목하고 좀 비슷한데 정해진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가설, 토공, 콘크리트, 뭐 철골 공사, 커튼홀 극히 좀 제한적이에요. 토목 분야보다는 분야가 좀 작고 좀 디테일해요. 왜냐면 건축은 좀 세심한 공종이 많이 있어서 적은 공간에 여러 가지 공종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토목은 여러 공종을 다양하게 넓게 쓰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